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24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주식 매매, 나스닥, 비트코인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국인 매수가 전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그냥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피 선물 차트나 코스피 200 차트나 다 똑같은데요. 일단 그냥 종합지수로 보면은 오늘 이제 시가갭이 별로 안 뜨고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떴어요. 이제 어제의 몸통의 중간 정도,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뺐다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 그걸 형성을 했는데 일단 뭐 11선 위에서 올라와 줬죠.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외국인이 좀 장중에 계속 사겠구나. 좀 이런 확신을 했고요. 그거를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중 수급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사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쉬운 자리였다. 그래서 수급주 매매나 어떤 지수 상승할 때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는 애들을 매수해서 시세를 좀 기다리면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테마주가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 보시면은 뭐 상한가 종목도 나왔고요. 뭐 EDGC, 뭐 거래대금은 별로지만, 그리고 뭐 미코 이거 이틀 연속 강했고, 뭐 20%대 상승이 지니너스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무림페이퍼. 이제 다만 얘네들이 다 이제 역배열 상태잖아요. 어떤 일봉의 모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돌파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해야 되는 애들이어서, 그리고 어떤 뭐 조건 검색이나 이런 걸로 매수 타점을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를 막 이런 자리에서 사기는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VI 갭인데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혹은 이러한 작대 양봉 떴을 때, 근데 이것도 거래량이 별로 안 붙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미코가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뭐 얘 정도는 괜찮았죠. 예, 얘 정도는 어떤 매수 자리가 잡기가 괜찮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뭐 EDGC라던가 뭐, 뭐 무림페이퍼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을 뭐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좀 일봉상으로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장기 투자할 생각 없어요. 그냥 어떤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거라서요. 예, 그냥 트레이딩 영역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어제 뭐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길래 오늘까지는 좀 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이 그만큼 또 요즘에 계속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뭐 급하게 올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사 모으든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팔고 나왔는데 뭐 사실은 오늘 뭐 한 3% 4%대까지 많이 올라줘서 이렇게 뭐 1% 내배로 팔기는 싫었는데 수급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매수가.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에서 끝날려나 보다.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은 그래서 좀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주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엣지를 했어요. 오픈 엣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상 자리가 괜찮죠. 5일선 위에서 있는 상태고, 뭐 여기를 깨기는 오늘 같은 날 깨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에 얘가 대뜸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뭐 이런 날들이야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상한가 만들고 시세 준 다음에 이렇게 뺄 수 있지만 어,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음봉을 크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누를 때 좀 사 모았습니다. 사 모아가지고 여기서 좀 바로 안 떨어주네 해서 약간 장 비중 마감됐습니다. 비중 덜어내고 계속 뭐 제가 생각한 자리는 12,300원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들고 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막판이 아니죠. 오후장 이제 2시 넘어서 뉴스가 떴죠. 뭐 세계 최초 뭐 자율주행 MPU, IP 신규 데모 공개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저는 뉴스에 팔았습니다. 뭐 얘를 뭐 엄청난 급등을 바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빨리 분할 매도를 빨리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가 넘는 수익이 찍혀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거래량 없이 뭐 장박판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의 거래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따라 붙은 것 같고요. 어떤 정규장에서 저는 정직하게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다시 살 생각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1, 2, 3, 4, 5, 6, 7 지금 8거래일이죠. 그래서 이 거래일이 더 진행이 되고 그 이상 되면은 이제 11선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11선 시작 지점이 찍히겠죠. 뭐 계산을 하면 되지만 뭐 그냥 뭐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또 한 번의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나노텍을 했어요. 미래 나노텍을 했는데 얘도 이제 얘를 초반에 이제 사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또 올라줬기 때문에 이제 미코는 자리가 좀 높아서 그리고 10,000원대 초반이라서요. 이제 10,000원 찍히면은 막 매도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하지를 않았고 이제 미래 나노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두 번째 진입을 했는데 이제 전일 고가 14,750원이랑 오늘 시가 이렇게 2분할로 이제 주문을 걸어놨는데 얘는 체결이 됐고요. 여기는 체결이 안 돼서 이제 14,550원 찍고 올라와줘서요. 여기서 바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얘도 이제 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지만 이제 많이 때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구간을 끝으로 뭔가 이제 기술적 반등 혹은 뭐 4%, 5% 예, 상승 정도만 보여주고 말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평 밑으로 많이 가라앉을 때는 저가 매수세 여기서 이제 사모은 물량에다가 그 다음 거래일에 시장 좋을 때 사가지고 또 그 다음 거래일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이제 움직임이 이제 있겠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좀 좋은 자리에서는 큰 상승률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좋은 재료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장기 이평이 올라와서 마주치는 때에 또 한 번의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2차 전지 섹터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또 짧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나디오 바이오인데요.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했네요. 자, 얘도 이제 5일선 닿아 있는 상태고 오늘 뭐 많이 빠지면 여기도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다 좀 감안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밑에 내려갈 룸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들어 올려주는 그림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여기 밑에서 산 물량만큼 이제 한번 분할 손절을 했는데요. 좀 막판에 어, 뭐 이 정도까지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뭐 그게 안 돼서 일단은 지금 물량을 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00주 가량 들고 있는데 어, 얘를 일단 시간에까지 일단 지켜보고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서도 그냥 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외에서 보면 상승 마감했던 적이 없었어요. 뭐 이런 날에 아마 조금 올리다가 이걸 보면 안 되고 시간의 일별 뭐 하루가 있었네요. 10월 4일 날. 뭐 이런 날 빼고는 이제 올려서 마감하는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큰 기대를 안 하지만은 얼마 전에 대원화성처럼 모두가 어, 예상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번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수익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하는 흐름이 안 나온다면 일정 물량을 뭐 절반 정도 손절을 하고 내일 장중에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 더 사서 이제 올라갈 때 파는 그림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매가 없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IMBC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얘가 종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감을 했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주문을 좀 걸어 놨었어요. 어, 여기다 걸어 놨는데 제가 이제 미래나노텍 뭐 이런 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거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너무 이제 특히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렇고 비중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얘를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오르는 거 확인된 와중에 한번 눌리고 가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다가 100주 정도 추가 매수 주문을 걸어놨는데 뭐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과열이어서 좀 매수랑 매도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내일 뭐 별달리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없으면 얘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진짜 뭐 하미글로벌 이거 단기 과열일 때 와 계속 올랐던 거 생각하면 상당히 정말 그 임팩트가 컸거든요. 이 단기 과열일 때는 이제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는 매수 매도가 어려운데 또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은 위아래로 또 흔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더 눌릴 수도 있고 그냥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나스닥 비트코인 좀 차트를 보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추세선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일단 본장 돼봐야 알겠죠. 예, 제가 이제 음봉 조정 주고 이게 어제나 오늘쯤에 음봉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어제 장중에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움직인 느낌이 있는데 뭐 오늘도 한번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는지 또 올라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밑골이 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쉬운 물량 다 청산시켰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고요. 앞으로 좀 항상 말했지만 거래대금이 뭐 유의미하게 좀 커지는 그런 그림은 어려워 보여요. 어, 이제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어떤 금리 인상이 멈춘다거나 동결이 나온다거나 뭐 이날까지는 아니어도요. 뭐 그런 글로벌
재료가 나와야 어떤 대금이 좀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대금이 안 붙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두려운 자리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메이저들이 돈을 써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 양봉 캔들을 몇 개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도 뭐 비슷하죠. 나스닥을 워낙 잘 추종을 하다 보니까 뭐 비슷한 그림이고, 뭐 결국에는 이 장기 하락 추세선 지금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얘도 역시나 거래 대금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신뢰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떤 달러 인덱스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끊긴 모습,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도 그렇죠. 좀 이제 데드캣을 보여주고 이제 추가로 이제 데드캣 반등을 보여주고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달러 인덱스, 뭐 달러 인덱스의 영향은 이제 엔화랑 유로화가 영향을 줬겠죠. 달러 인덱스 어떤 미 국채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그림이 일단 시장에는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